네, 일반전표 입력 기출문제 67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33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창민상사라는 회사예요. 자,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고요. 자, 일단 회사 변경을 통해서 창민상사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날짜 1월부터 12월로 세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할게요. 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 매출거래처 직원 접대용으로 식사를 하고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 라고 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 보실 때도 시험 문제에 이런 식으로 영수증이나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또는 뭐 세금계산서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이 되면 좋겠죠. 자, 보시면 일단은 우리 뭐 성남식당이라는 곳에서 밥을 먹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밑에는 필요 없는 정보가 되겠고, 우리한테 중요한 정보는 금액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합계 금액, 요 금액 8만 원, 요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만 알면은 우리 뭐 크게 필요한 거 없죠. 그래서 요 금액만 빠르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사는 식사인데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식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보시면 매출거래처 직원 접대용으로 식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뭐예요? 접대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이 오겠고, 그러한 접대비는 우리가 자 직접 입력을 해보면 알겠지만, 자 8월 4일 차변에 접대비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계정 과목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출거래처 직원의 접대용이기 때문에 800번대인 판매비와 관리비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개념 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800번대 접대비, 자, 금액은 8만 원이었고요. 자, 우리가 뭘로 결제했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계정 과목 뭐 쓴다고 했죠? 미지급금. 우리가 지금 당장은 돈 나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할 돈이 실제로 내는 거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죠. 이렇게 카드를 썼을 때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다? 거래처다. 그래서 우리가 미지급금은 해당하는 우리 회사한테, 우리가 보시면 이 가맹점한테 우리가 미지급금을 한 거예요? 아니면 카드사한테 미지급금을 한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세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결제했을 때는 지금 당장 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해당하는 카드사에서는 우리가 쓴 그 식당이나 이런 거래처한테 돈을 미리 먼저 지급을 합니다. 우리 대신에 신용카드사가 먼저 해당하는 거래처에 돈을 지급한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그 신용카드한테 이제 돈을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갚을 대상은 누구다? 이러한 가맹점이 아니고 누구다? 해당하는 신용카드사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느 카드 썼어요? 카드 종류 보시면 BC카드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BC카드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미지급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래처를 걸어주시는데 제대로 걸어야겠죠. 자, 식당이 아니고 BC카드다. 우리 카드사에 미지급금이 있는 거다라는 게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8월 28일이고요. 은하왕구의 외상 매입금 300만 원을 지급 기일에 지급함에 있어 당점 거래 은행인 기업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여 주다. 자, 이거는 어떠한 거래냐면 우리가 외상 매입금이 있었는데 요거를 지급하는 그러한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에 감소하고 대변에 뭘로 송금했다? 당좌예금에서 송금했다.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이
오는 그러한 거래가 되겠고요. 자, 입력을 해보면 8월 28일 날 자, 차변에 뭐가 와요? 외상 매입금이라는 우리 부채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라는 건 부채이기 때문에 자, 거래처를 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은하 왕구 라는 거래처 걸어주고 금액은 30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우리 당좌예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당좌예금 해서 300만 원 이렇게 와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2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볼게요. 9월 1일 날 중고나라에서 완구 운반용 트럭을 자 1,1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무이자 할부 10개월 조건에 지급하기로 하다. 자, 트럭 구입 시 취득세 150만 원은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 요 분계 여러분들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그러한 게 있죠. 자,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트럭을 구입했는데 그거를 지금 당장 돈 낸 게 아니고 지금 할부 조건으로 우리가 지급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할부로 이렇게 거래를 했을 때는 어떤 계정 과목 쓴다? 미지급금. 그래서 아직 우리가 돈 준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오는 거고, 자, 요거는 우리 거래처 반드시 걸어줘야 되는 그러한 채무가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는 어디다? 중고나라다. 그래서 우리 중고나라에 할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고나라를 거래처로 걸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할부를 하는데 해당하는 이 거래처한테 직접 할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카드를 통해서 할부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할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신용카드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라는 얘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중고나라에서 우리가 직접 우리 천천히 돈 줄게요 라고 해서 할부로 직접 거래를 한 것이고 신용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할부를 했다라고 하면 미지급금이라는 건 똑같지만 거래처가 달라진다. 그렇죠? 그래서 거래처가 신용카드 카드사로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처를 어떻게 거느냐에 따라서 잘못 걸면은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처를 걸어주는 것까지는 잘 하시는데 반드시 정확하게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트럭 구입 시 취득세 150만 원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 부대 비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분계부터 해보면 자, 일단은 우리 트럭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자산으로 처리를 할까요? 계정 과목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럭이라든지 승용차라든지 또는 오토바이 이런 것까지 다 바퀴가 달리면 우리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차량 운반구 차변에 얼마가 와요? 요 구입 원가뿐만 아니고 취득 부대 비용 150만 원 요거까지 합한 1,250만 원이 차변에 차량 운반구로 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두 가지가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차량 구입 대금 요 1,100만 원은 할부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오게 되는 것이고 취득세는 뭘로 냈대요? 현금으로 냈대요. 그래서 나머지 현금 150만 원은 대변에 현금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력을 해보면 9월 1일 날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옵니다. 자, 얼마가 온다? 취득세까지 합한 1,250만 원이 온다. 자, 고정자산 간평 등록은 취소를 해주시면 돼요. 자,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우리 미지급금 할부한 거죠. 할부한 거 미지급금. 요거는 거래처를 어디로 한다? 해당하는 거래처 즉 중고나라라는 거래처로 입력을 하고 요거는 차량
구매 대금에 대한 거기 때문에 1,100만 원이 금액이 오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취득세는 현금으로 지급한 거죠. 그래서 현금 150만 원 이렇게 대변에 나머지 금액 오면 되겠습니다. 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 날 거래처 금성 상사에 대한 단기 대여금 100만 원과 이자 5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돈 빌려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받았다라는 거래가 되겠고, 우리가 원금만 받은 것이 아니고 추가로 뭘 받았다? 이자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 받은 거, 요거는 우리가 이자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분개부터 해보면, 자, 일단 우리가 요 원금 받은 거 100만 원, 요거는 대변에 우리 단기 대여금이 와서 우리 채권에 대해서 자산의 감소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 우리가 이자 받은 거 요거는 말 그대로 이자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마찬가지로 대변에 오게 되겠죠. 자, 당연히 수익의 발생이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이 5만 원 오게 되는 것이고, 요 원금 100만 원과 이자 5만 원을 더한 105만 원, 요거를 우리가 모두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5만 원이 오면 되겠죠. 자, 입력을 해보면, 자, 9월 11일 날 대변에 단기 대여금 반드시 계정 과목을 걸어줘야겠죠. 우리 회사의 채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빌려준 돈이었나? 자, 금성 상사, 자, 거래처 잊지 말아 주셔야 되고요. 자, 금액은 10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우리 이자 받은 거,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자, 금액은 5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다 차변에 현금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현금 105만 원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려준 돈 받은 거래, 그때는 우리 이자 수익이라는 것도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4번 문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이고요. 신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통일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 25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우리가 광고를 신문에 낸 거예요. 자, 이러면 우리 광고 선전비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 광고를 게재했거나 또는 뭐 버스에 광고를 냈거나 또는 뭐 또 뭐가 있어요? 전광판 이런 것들을 설치했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시험에 자주 나와요. 뭐냐면 우리 판촉물, 길거리에서 판촉물 이렇게 나눠주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다 보면 뭐 전단지도 나눠주고 뭐 물티슈도 나눠주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 회사에 뭘로 처리한다? 광고 선전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자, 그런 것들도 모두 광고 선전비에 해당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분개를 해보면, 자, 차변에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이 오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 우리 뭘로 지급했다?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자, 요건 누가 발행했다? 별도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회사가 발행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 발행했다 그러면 우리 바로 당좌 예금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대변에 당좌 예금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당좌 수표를 발행하였다 이런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당좌 수표는 누가 발행했느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달라지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우리 문제와 같이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좌 예금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자, 남의 회사, 거래처 또는 은행, 즉 우리 뭐 타인이 발행한 수표, 그러면 우리 뭘로 처리한다? 현금으로 처리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당좌 수표 헷갈려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변의 당좌 예금까지 왔어요. 그러면 자, 9월 26일 날 차변에 광고 선전비가 오게 되는 것인데, 자, 600번대가 있고 800번대가 있네요. 자, 지금 어떤 걸 써야 되나요? 자, 우리 신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광고를 게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연히 판매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매와 관련된 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판매 관리비 800번대를 사용을 해주시고요. 자, 금액은 25만 원. 그 다음에 이거를 당좌 예금으로 우리가 처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당좌 예금 25만 원 대변에 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이고요. 9월 30일 하나갈비에서 영업부 직원 회식 후 식사 대 20만 원은 신용카드 하나카드래요. 자, 이걸로 결제를 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 회식할 때 우리 회사 카드 쓴 거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일단은 우리 직원의 회식비이기 때문에 자, 복리 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주의하실 게 누구의 직원 회식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회사 영업부니까 당연히 복리 후생비이겠지만 또 여러분은 함정으로 만약에 뭐 거래처 직원 회식이다, 이렇게 거래처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접대비로 우리가 처리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직원이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번 문제는 차변에 복리후생비가 오게 되는 것이고, 자, 대변에 우리 신용카드인데 요런 거 신용카드 우리가 미지급금이었죠. 그래서 미지급금에 반드시 뭘 걸어야 된다? 거래처를 걸어야 되는데 어디로 건다? 해당하는 카드사 하나카드로 걸면 되겠죠. 그래서 자, 날짜 9월 30일 차변에 복리 후생비인데 자, 우리 500번대예요? 800번대예요? 당연히 영업부 직원의 회식이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인 800번대 복리 후생비를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800번대 금액은 20만 원이 되겠죠. 2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우리 카드 긁었어요. 그러면 미지급금이죠. 자, 반드시 뭘 걸어야 된다? 거래처를 걸어야 된다. 어떤 거래처? 자, 해당하는 카드사. 그래서 하나 카드로 걸어주셔야겠죠. 그래서 대변에 거래처 카드사까지 걸어주시는 거 반드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6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0월 8일 기송산업에 상품 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자, 계약금 요게 포인트죠. 우리가 상품 대금을 낸 게 아니에요. 계약금을 낸 거죠. 자, 판매 금액의 10% 요거를 자, 자기압 수표로 받다. 자, 우리가 계약금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계약금을 받은 경우 자, 그런 경우 우리 계약금 받은 거 뭘로 처리해요? 우리가 아직 판매하기로 계약한 것이지 판매를 실제로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상품을 건네준 게 아니죠. 그래서 건네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돈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우리가 상품 주지도 않았는데 돈 받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건 그건 뭐예요? 우리 회사의 빚이다라는 거죠. 부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계약금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부채가 증가한다. 어떤 계정 과목이에요? 선수금. 그래서 미리 받은 금액. 그래서 이러한 부채는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상품을 건네줄 때 그때 이제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없어지고 나머지만 돈을 받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분계가 어떻게 돼요? 자, 일단은 우리가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자기압 수표로 받았대요. 자, 요 자기압 수표로 받았다.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수표는 수표인데 타인이 발행하면 우리가 뭘로 처리를 하기로 했죠? 현금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압 수표는 누가 발행한 수표냐면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자기압 수표라고 해요. 그래서 은행도 우리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이 발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압 수표도 마찬가지로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차변에 현금이 오겠죠. 현금 얼마가 와요? 상품 500만 원 곱하기 자, 판매 금액의 10%니까 자, 10% 곱하면 50만 원이 차변에 현금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현금 50만 원 왔고요. 대변에는 뭐가 와요? 우리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입력을 해보면 10월 8일 날 차변에 현금이 오게 있고, 자, 50만 원. 그 다음에 자, 이제 대변에 뭐가 와요? 선수금이라는 우리 회사의 부채의 증가. 그래서 대변에 오게 되는 것이고, 자, 이러한 선수금은 방금 말했듯이 우리 부채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채무예요. 그러면 뭘 걸어야 된다? 거래처를 걸어서 우리가 미리 돈 받은 게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미리 받은 건지 당연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처를 걸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거래처 어디예요? 기송산업이에요. 그래서 기송산업까지 거래처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이고요. 12월 31일 영업부 사무실에 대한 12월분 임차료 25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자, 요거는 뭐예요? 우리 임차료, 즉 우리 월세 낸 거, 그렇죠? 그래서 그 월세 낸 거 회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2월분 월세 25만 원이래요. 그래서 요거 냈다. 자, 우리 월세 낸 건 뭘로 처리해요? 자,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차료라는 비용의 발생 차변에 25만 원이 오게 되는 것이고, 자, 요거는 우리가 뭘로 지급했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이 오게 되겠죠. 자, 입력을 해보면 12월 31일 날 차변에 우리 임차료가 오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500번 뜬지 800번 뜬지. 영업부 사무실이라는 언급이 있죠. 그래서 우리 공장이 아니고 영업부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임차료를 사용하면 되고요. 자, 금액이 25만 원이었죠. 자, 25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우리 뭘로 지급했다? 보통예금. 그래서 보통예금 25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크게 어려운 게 없었고요. 자, 이번 우리 67회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1번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 우리 1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있었죠. 우리 6번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했을 때 미지급금으로 쓴다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거래처 누락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래처를 누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카드사가 아닌 해당하는 거래처로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안 된다. 우리 미지급금은 카드사에 대한 미지급금이다. 이게 포인트였죠. 그래서 미지급금은 카드사에 대한 걸로 거래처를 걸어줘야 되는데, 반면에 우리 3번 문제 같이 해당하는 거래처한테 우리가 바로 할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신용카드로 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래처에 바로 할부를 했을 때는 미지급금이라고 하더라도 카드사를 통한 것이 아닌 우리가 바로 그러한 거래처를 걸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문제에 함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당좌수표 발행한 거 있잖아요. 당좌수표 발행한 거. 그래서 누가 발행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발행했다 그러면 당좌예금, 타인이 발행했다 그러면 현금, 요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67회 같이 봤고요. 자, 다음 횟수는 다음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